10월에 지금 보셨네. 되게 책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딴 데도 많이 팔 것 같아. 근데 아직 입고 많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나 그날 거리 쪽? 차이나타운 쪽 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스펙타클 매거진을 펴낸 저는 에디터 차미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편집장 이종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인천의 청년들이 모여서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로컬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약 6개월의 준비 끝에 올 10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쭉 인천에 대해서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나 그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저희의 고민들, 그리고 제작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이제 표지이고요. 책을 이제 넘겨보시면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의 로컬이라는 주제로 창간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천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면 인천공항이 있는데, 인천공항이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텅 비어버렸잖아요. 그게 좀 상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텅 비어있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직접 가서 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제 앞쪽에 주로 실어보았고, 편집장님이 직접 작성한 여는 글이 있어요. 일단 이 글을 작성한 저희 이종범 편집장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편집장으로서 이제 저의 유일하게 제가 다 모든 것들을 쓴 지면이 이제 여는 글인데요. 여기에 이제 스펙타클이라는 게 잡지 이름이에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공식적인 이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스펙터클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제 그 인스타그램 계정도 이제 스펙타클이고 저희 사실 회사 이름도 스펙타클 워크로 쓰고 있는데, 뭔가 스펙터클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영어나 뭐 철학적인 뜻에서는 되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되게 편한 말로 되게 스펙타클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관용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천이랑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천은 스펙터클한 도시라기보다는 스펙타클한 도시지 않나?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스펙타클을 이제 매거진 이름을 정했고요. 얘기한 것처럼 인천이 사실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담은 도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인천의 어떤 한 면만을 전형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인천의 이야기들을 좀 다각적으로 다루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됐고요. 이번 호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로컬이에요. 그래서 창간호여서 가장 상징적인 주제를 고민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주제로 잡혀 있고, 이 잡지는 이제 완전히 외지인들이 관광 잡지처럼 읽기보다는 그냥 인천 사는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잡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잡지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잡지를 시작하게 된 그런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은 이제 코로나 시대 로컬을 이야기하는 잡지를 만들자라고 시작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스펙타클 유니버시티라는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각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잡지를 위한 주제는 아니었고, 저희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 취재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팀은 이제 술집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었고, 한 팀은 이제 스포츠 같은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다른 팀은 이제 뭐 세계 음식 이런 얘기 다루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막상 취재를 하고 보니까 이 내용들이 너무 좋고, 이건 인스타에 올리고 말기에 너무 아까운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잡지로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요거를 3가지 주제만 잡지로 엮기에는 사실 분량이나 그런 퀄리티에 사실 부족함이 있고, 그러면은 조금 다른 내용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혼술도 그렇고 그런 인천에서 즐기는 뭐 등산이든 아니면 뭐 러닝이든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인천은 세계 음식을 먹자 이런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화두 안에서 느슨하지만 연관성을 가진 주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결의 주제들을 조금 더 추가로 취재하고 보강해서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미얀마 유학생인 술라님을 저희가 인터뷰해봤어요. 종범님이 직접 기획하고 인터뷰도 진행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를 저희가 접근하고 그랬던 즈음이 이제 미얀마 사태도
있다 보니까 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셨을지 이런 것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되게 세계 음식 이런 거를 가볍게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좀 이분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이분들 역시 인천어인 거잖아요. 좀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의 이야기도 같이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생이 물론 저의 주변에 더 친숙한 주변에는 한국인 친구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뭐 거기서 곤란함을 겪고 돌아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 되게 많은 거잖아요. 여기 인터뷰한 이제 술라라는 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알바를 부평에 있는 그 미얀마인들을 위한 그 노동복지센터에서 그 통역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뭔가 그런 미얀마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담고 싶다는 생각으로 뭐 여러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이분을 섭외하게 됐던 건데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창 그런 미얀마에서 그 현지에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때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미얀마의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그냥 편한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얘기를 하다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진짜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 거예요. 그냥 아이돌 좋아하고 그 곱창 먹고 뭐 볶음밥 볶아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되게 일상적인 한국인 대학생들이 할 만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뭔가 무거운 얘기만 다루는 것도 그 이분을 너무 대상화하는 거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미얀마 유학생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고 어쨌든 코로나 맥락이랑 되게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은 이분 역시 되게 유학을 오면서 많은 그런 기대를 품었을 거잖아요. 뭐 유학 왔으니까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뭐 한국인 친구도 사귀고 싶고 이랬는데 유학 오고 한 1년 다니고부터 그냥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모이듯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친구 아직 못 사귀었다 그러고 여행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뒤에 뭐 그런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얘기를 아예 다루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조심스러운 선 안에서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다뤄서 같이 좀 균형 있게 다뤘었고 이제 어저께 마침 요 술라한테 카톡 연락이 와서 이제 책 잘 받았는데 너무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세심히 잘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게 작업했던 원고였던 것 같아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기사는 저하고 성미님 그리고 탕님이 같이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대담 형식의 인터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인천에 살면서 여기 앞에 소개에도 썼지만 저희 셋의 공통점이 인천에 산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공통점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천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한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기사를 아직 안 읽은 분이라면 또 봐주시면 되게 공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기사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공유하고 싶은 문장 하나 정도 뽑아볼까 하는데요. 인천 사람한테 홍대 정도면 완전 무난하죠. 홍대 정도면 완전 앞마당이지 라고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인천 사람이라면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저희가 편도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면 그냥 갈 만한 거리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홍대 정도면 그냥 앞마당이지 이게 진짜 인천 사람들 뇌리에 박혀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제가 이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거의 10년 정도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고 학교 다니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 그런 삶을 살면서 거의 서울에 제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서울이란 도시에 이렇게 많이 바치는데 이놈의 도시는 나한테 집 한 채 내어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탈감이 든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가 탁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천에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스펙타클 활동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되게 인천의 가능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인천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거를 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원고를 이제
이분들이 그냥 녹음을 해놓으신 거에 그 녹음 텍스트본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거를 잡지로 엮고 싶다는 욕심이 맨 처음에 들었던 거는 이 원고를 보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전체의 저희 얘기를 관통하는 화두라고 생각해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기도 했었고요. 저도 사실 한 문장을 굳이 하나만 꼽아보자면 그 서울에서는 이미 레드오션인 일들이 인천에서는 블루오션인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도 뭐 인천의 카페들을 취재한 책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인천은 사람들이 모이는 마켓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모임을 만든다거나 로컬 매거진 만드는 게 서울에서는 다 누군가가 한 번쯤 했거든요. 근데 인천은 사실 아무도 안 했거나 했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거나 주목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인천에서 아직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남겨져 있고 그것들이 좀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이게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천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북토크 신청하시면서 사전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잡지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약간 로컬 활동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남긴 질문 같아요. 획일적이지 않고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획일적이지 않고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저희 같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시장님과 그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소개를 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뭔가 살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뭔가 내 취향에 맞고 자주 찾고 싶은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터 혹은 그런 뭔가 기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나 친구 혹은 동료가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역을 뭐 규정하는 데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뭐 기업체가 많고 학교가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로컬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인천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가요? 인천시장이라면 네. 뭔가 막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좀 이거를 끌어가는 좀 마인드셋에 있어서 뭔가 일반적인 그냥 기성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뭔가 청년을 되게 대상화하고 뭔가 어떤 청년의 상을 그려놓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요. 꼭 인천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은 엄청 큰 기업 단지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어지면은 청년들이 여기 살기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물론 그런 것들이 삶에 영향을 아예 안 준다면은 뭐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좋은 그런 뭔가 무형의 문화적인 무언가들이 사실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것들에 생각하는 정책 혹은 뭐 그런 자리들을 울타리 없이 만들고 좀 더 진솔하게 듣고 이런 기회를 제가 시장이라면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동네 집값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1순위라고 한다면 전 그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많은가?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가 많은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 그 인터뷰 기사 말씀할 때도 얘기 잠깐 했었지만 인천의 장점이자 단점이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러 인천 사람들이 서울로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는 그런 문화적인 거점이 되게 없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보다.
그래서 이거를 저 최근에 깨달았는데 그냥 그런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인천 내에 조금 더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인천 안에서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으쌰으쌰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 인천시장이라면 그런 것들을 위해 한번 노력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나 다양한 방식으로 또 소통하면서 또 같이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